자,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탁 끝났고요. 지금 384페이지입니다. 제 교재 보시면요. 7절 구분 건물입니다. 구분 건물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 개념법에 따라서 좀 규정들이 좀 바뀐 것들이 있었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 처음에 좀 까다롭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좀 어려운 파트가 될 수 있고 그런데 특히 대지권 파트였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하시면서 항상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1차 시험하고 2차를 분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때는 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골고루 보셔야 됩니다.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어떤 분야를 공부하실 때는 철저하게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해드린 것 정도를 보시면은 상당한 점수를 이제 맞고 공부하실 때 좀 힘들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분 건물을 보실까요? 이제 구분 건물은 이제 일단은 하나의 건물이라는 개념 속에 그 안에 또 다시 하나의 건물이지만 이제 그 안에 여러 개의 단독 소유권처럼 만들어 놓은 건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 일동 건물 보통 이제 뭐 101동이다. 아파트 이제 아파트 개념이죠. 그래서 101동의 개념에 이 안에 그죠? 뭐 101호부터 해가지고 그죠? 101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201호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5층 이상은 다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전부 다 뭐죠? 전부 이 하나하나는 전부 다 또 단독 소유입니다.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또 뭐 전유 부분이다 말을 해요, 전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게 10명이다 보세요. 구분 소유자들이 10명이에요. 그럼 각각 단독 소유자들로서 각 구분된 소유자들이 10개가 있다. 보시면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은 토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요 토지 예컨대 101번지다. 요게 103번지, 뭐 102번지다. 그러면 요 101번지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건물의 경우 요 땅은 전부 다 뭐죠? 이 건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위해서 있는 토지를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 토지에 대한 사용하는 권리를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로 놀아가진 개념이죠. 그래서 건물은 단독 소유지만 이 대지권에 대해서는 그 지분별로 이제 공유 지분 방식으로 그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건물 등기부에다가 이 구분 건물 등기부에다가 이 건물에 대한 표시도 하지만 우리가 이 대지권이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대지권에 관한 표시도 그죠? 대지권이 있는지, 대지권이 없는지, 또 있다면 얼마큼 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이 구분 건물 등기부에다 다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여기는 101호에 있는 이 101호에 있는 A1은 뭐 다시 B한테 팔 수 있고요. 이게 전전 매매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A가 가지고 있던 전유 부분을 팔 때는 당연히 여기는 대지권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가 이전된 것이고 똑같이 요 B가 팔면 또 이 대지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다만 건물 등기부에만 등기를 하고요. 토지 등기부에는 구태여 등기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건물 등기부가 대지권 등기까지 다 공시해 주니까 이 토지 등기부는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고 건물 등기부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는 뭐 구분 건물이 뭐냐라는 개념보다는 그 구분 건물 소유자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대지권인데 이런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대지권에 대한 등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3자에게 다 공시하기 시작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등기가 대지권 등기입니다. 일단 이제 보시면 구분행위란 것은 결국에 건물 소유자가 관할구청에다가 관할구 관청에 가서 자기 소유 신축 건물을 이 건축물대장, 즉 건축물대장 중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일반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집합건축물대장에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해서 즉 신규 등록 신청하는 것이죠. 그죠? 아니면 이제 이미 있던 일반 건물을 짝에서 그죠? 집합 건물로 전환하는 전환 신청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 이런 구분 건물이 구분 소유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 외에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집합 건축물의 대장, 한마디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면은 거기 건축물 대장에 10개가 이렇게 있다. 101호, 102호 이렇게 됐을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구분 건물은 성립이 된 것이다. 그죠? 다만 이제 각각의 101호부터 110호까지 이런 구분 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존 등기나 구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385페이지에 있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문에 바뀐 것들 좀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규칙에 보시면 오른쪽에 88조 얘기 또 89조 얘기. 그러니까 88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지권 등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 건물 등기부라는 것이 있고요. 그죠? 토지 등기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에 구분 건물의 표시가 있겠죠. 표시가 있을 거고 건물의 표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대지권의 표시가 있어요. 이 대지권의 표시도 결국에 이제 이걸 평면대로 그려보면 보세요. 땅에 여기 101번지 땅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었겠죠? 건물이 이렇게 근데 여기 101동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102번지가 있고 103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동의 건물, 하나의 동의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바닥에 있는 그 땅을 우리는 당연히 건물을 위한 땅이니까 그건 대지는 대지인데 당연한 대지, 즉 법정 대지라 그럽니다. 법률상 당연히 정해놓은 대지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밑에 박스에 있는 세 번째 법정 대지예요. 볼까요? 일동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인데 한마디로 이 법정 대지는 건물 등기부에 있는 건물의 번지가 이 건물의 번지가 그죠? 뭐 봉천동 101번지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똑같아요. 100번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드에 이쪽에 있는 땅들은 이것은 역시 이 아파트의 대지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떤 주민들이 규약을 통해서 대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대지의 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도 있고요. 대지를 할 수도 있고 아예 대지와 건물과 대지를 분리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4번에 규약상 대지다. 볼까요? 대지 밑에 일동 건물과 그 법정 대지의 일체로서 관리 사용되는, 즉 일동 건물과 법정 대지와 일체로서 사용되는 그런 우리가 토지로서 거기 있는 구분 소유자들 각각 A1, A10 이런 사람들이 규약을 통해서 그죠? 저희 계약이겠죠? 계약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 규약을 통해서 대지로 하게 된 것이 그거다. 그래서 주차장, 테니스장, 테니스 코트, 어린놀이터 등을 둘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 규약상 대지는 법정 대지와 건물의 일체로 다루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간주규약대지라는 것도 있어요. 개념상. 간주규약대지. 말 그대로 보면 이제 규약은 한마디로 뭐죠? 간주규약대지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보시면, 규약으로 한 것처럼 보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규약은 아니지만 규약을 한 것처럼 봐서 이 대지는 요 건물을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예컨대 이제 간주규약, 자 보세요. 간주규약 대지는, 자, 우리가 요 간주규약 대지라는 것은 얘는 여기에 있는 101번지에 있는 이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 땅을 이렇게 잘렸어. 104번지로. 그러면 원래 법정 대지인데 이쪽에 헐려나가가지고, 그죠? 갑자기 헐려나가가지고 법정 대지인데 법정 대지가 아닌 걸로 된 경우예요. 볼까요? 거기에, 간주규약 대지는 법정 대지인데 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죠? 이분몇시? 그러니까, 옛날에 산풍처럼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쪽은 사라졌잖아요. 이쪽은 사라졌어. 그죠? 그럼 과거에 여기 있던 기억론이 있다면, 요 기억에 있던 부분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과거에 법정되졌으니까, 이 부분을 규약을 한 것처럼 보자. 그런 얘기예요. 볼까요? 자, 그래서, 보면은, 법정되졌는데 일부 멸실되거나 분할을 해서 법정대지가 아닌 걸 됐지만, 그렇지만, 규약상 대지를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대지를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 계속 지금, 우리가 이 대지란 말은 그 건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주택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건물에 대해서 대지를 떼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 대해서 이것은 대지권을 건물과 뭐예요? 분리할 수는 없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권이라는 개념은 건물과 일체로 고려를 해야 되고, 이 건물과, 건물이 처분하면은 같이 처분되고, 그죠? 건물 팔리는데 대지는 안 팔린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죠?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지권이란 말은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하세요. 라고요.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법정 대지나 간주규약 대지나 규약을 하거나 이런 대지는 여기에 대해서 법률에 반하거나 이걸 뭐죠? 규약에 반해서 이것을 토지만 따로 이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토지만 따로 팔아먹을 수 없다. 팔아먹지 못하게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아, 됐죠? 자, 그래서 2번이, 다시 한번 2번이, 따라서 대지권이라는 개념은, 대지에 대한 사용권인데, 그것은, 건물과, 즉, 전용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대지권이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건물과 이 대지란 것은 건물과 요 101번, 102번, 103번은요, 이 건물과 분리해서 팔 수가 없어요.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이 있고 대지가 있다면요, 여기 뭐가 있어요? 101번, 102번, 103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팔 때, 이 건물은, 보세요. 이게 둘 다 A에 걸렸는데, A1. 이 101호에 있는 A1이라는 사람이 건물만 B한테 팔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저당권, 가등기 안 되는 것처럼
대지에 대해서 B2한테, 대지만에 대해서 B2한테 소유권, 저당권, 가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가처분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됐죠? 예. 다만 이제, 그러려면, 자, 그러면 이 대지권이 이렇게 이 건물과 분리할 수 없으려면요, 당연히 이 건물 소유자들이 이 대지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마디로 하면 이 건물의 이 A1부터 A10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거나 적어도 지상권이 있거나 임차권이 있거나 왜냐하면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으면 보세요. 우리가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라는 개념은요. 사용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뜻은요. 내가 소유권이 있다면 그 소유권 속에는 사용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소유권이 없더라도 남을거나도 이거 자기 물건, 타물권이라면 사용하려면 됩니까? 사용하려면 예컨대 땅 같은 경우는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그래야 돼요. 지역권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사용 수익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분 건물 소유자들은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규약상 대지, 법정 대지, 간주약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대지에 대한 사용권에 관해서는 구분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를 하기 위해서 그 대지가 법정 대지든 규약상 대지든 간주약 대지든 하여튼 대지에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 권리는 물론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고 지상권, 임차권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뭐죠? 이 대지에 대한 것 얘기는 단독 소유가 아니고 이 구분 소유자들이 그 지분권이라는 그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386페이지. 이러한 사용권은 결국에 그 건물 면적 비율에서 그죠? 만큼 대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주는 거죠. 즉 분양업자가 그 대지에 대한 지분을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평수가 큰 평형이 대지권도 크겠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해서 집합공법 21조의 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만큼 그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만큼 대지 사용권을 갖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여기에 건물이 10개가 있다 그죠? 10개. 그러면 A1이라는 사람이 1개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A1이라는 사람은 그죠? 자, 똑같은 평성이라면 A1은 101호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죠? 전체 이 건물 1동 건물의 전체에 대해서 자기 A1 101호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있겠죠. 그런데 이게 10이라면 이 10분의 1만큼 즉 이 건물에 대해서 10분의 1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지에 대해서도 10분의 1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러나 A2다. A2는 2개 가지고 있어. 2개. 201호 텄어. 그죠? 그래서 201호예요. 전부 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1동물 전체가 건물 전체의 비율에서 둘만큼. 이렇게. 그래서 자기 그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만큼 사용을 갖는 것이다. 그죠? 예. 세 번째는 이러한 사용권은요, 아까처럼 지분 형태로 갖는 거다. 공유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민법과 달리 민법은 공유 지분이 있으면요, 3분의 1, 4분의 1 있으면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또 설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공유물 분할, 민법의 공유자로서 공유물 분할을 마음대로 이 대지권을 공유자끼리 마음대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5번에, 이런 대지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만약에 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K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자, 여기서 102호는 K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 K라는 땅을 이걸 사했죠. 그죠? 사면 되겠지. 귀하로. 그래서 거기에 근데 매매 계약을 해서 남의 땅을 갖다가 사용 수익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지에 대한 권리는 K한테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것도 아직 대지권 등기가 안 했더라도 그러한 권리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5번에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점유 사용권도 있다. 자, 그 얘기는 보세요. 판례는 우리가 집합 건물의 건축자로부터 건물과 이제 A1이 건물과 대지 지분을 함께 그죠? 건물값도 주고 대지 지분값도 주고 해서 한마디로 대금을 줬어요. 그런데 아직 그 소유권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그 둘째 줄에 전유 부분만 즉 건물에 관해서만 소유권 등기하고요. 대지에 대해서는 아직 돈 줬지만 소유권 등기를 안 했지만 이 사람은 건물분하고 대지권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매매를 해서 내가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습니다. 등기하여도. 그죠? 그것도 이제 본권이죠, 본권.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매수인 지위에서, 아직 매수인 지위지만, 이런, 전유분의 소유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대지에 대한, 점유 사용권도, 집합 건물에서 인정하는, 대지 사용권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2000년 11월 16일 날, 그 유명한, 전원 합의체 판결이고, 자, 이 얘기는 보세요. 이 얘기는 대지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써놓으세요. 미등기인 상태에서도 대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 단순한 사실상 지배라는 점유권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점유를 하는 것이다. 즉 본권이다 그럽니다. 본권. 그다음에 이제 대지권은 앞서 봤듯이 우리 조문에 42조에 있듯이 대지권은 대지 사용권을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건물만 토지만 따로 분리할 수 없다.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지권이 건물과 분리할 수 없다. 즉 여기서 102호, 101호, 103호, 뭐 108호 이런 식으로 이 102호가 103호가 대지권인지 아닌지는 등기를 또 해야지만이 제3자가 알 거 아닙니까? 만약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요 102호가 백일동을 위해서 있는 건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백일동 건물에, 그죠? 구분 건물에 반해서, 독립적으로 처분하더라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시하는 것이 대지권 등기다. 자, 보시면 따라서 우리가, 대지권 등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건물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즉, 건물 등기부에는 우리가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권리사항만이 있는데, 건물 표제부를 딱 보면, 거기에 일동 건물의 대지권이 어떤 것이 있고, 토지가 또, 각 호수당 대지권이 얼마큼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려준다. 내가 그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가로 안에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시 등기라 볼 수 있어요. 잘 보시고. 따라서, 나중에, 구분 건물을 산 사람이, 즉, 최초의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물론, 대지권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나중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일동 건물의 표시를 하는 표시에다 올릴 수도 있고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다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대지권을 갖다가 표시한다는 것은, 대지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건물의 표시 등기다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등기부를 보시면요, 일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알려주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의 표제부가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지권을 본다면 물론 건물도 일동 건물의 표시가 있고 전유 표시가 있겠죠? 그러면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당연히 일동 건물의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볼까요? 따라서 일동 건물의 표시란을 보면은 당연히 일동 건물 뭐 10층 건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동 건물의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즉 우리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관악구 101번지, 102, 103번지 세 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하나, 둘, 세 개, 즉 오른쪽에 일련 번호를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보신 박스에 일동 건물이 소지하는 지번에 대해서는 물론 이 경우에 법정 대지는 101번지겠죠? 만 기재한다고 되어 있지만, 즉 다시 한번 이 하나의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는 봉천동 101번지입니다. 그런데 대지권인 토지의 표시는 하나, 둘, 세 개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박스에 일동 건물의 표시는 법정대지만 기재하고 그 건물이 밑에 찾아서 기재하고 그 실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하나, 둘, 세 개는 법정대지 위에 102, 103도 포함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일동 건물의 대지의 수필지나 일부에서 가졌을 때에도 그 대지권의 토지 표시는 토지 전부를 하나, 둘, 세 개 한다. 사례 보시면 만약에 A, B, C 필지를 일동 건물 소유자 중 갑은 A 필지에 있고 을은 B 필지에 있고 병은 C 필지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대지권의 표시는 전부 다 A, B, 101, 102, 103은 다 기재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일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좀 길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습니다. 아까 보죠? 봉천동 1, 봉천동 101번지 2, 봉천동 103번 관악구 봉천동 10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지 10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동 건물 표제부 보면요. 대지권이 3개가 있구나. 면적이 어떤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유부분. 자, 전유부분은 뭐죠? 전유부분은 그 안에는 예를 들면 101호부터 아까 110호니까 예를 들면요. 101호만 골라보세요. 101호. 101호의 경우는 그 전유부분에 표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전유부분에 건물 표시 쓰고 문제는 그러면 이 101호가 과연 101호가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등기라는 것은 그 건물이라든지 대지권을 얼마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제함자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1호라는 전유 부분에 가지고 있는 건물은 어떻게 돼 있고 모양이 또 대지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거기 보시면요. 대지권의 표시를 하는데 거기에는 다음 같은 세 가지 대지권은 종류, 비율, 원인. 다시 한번 대지권의 종류 아까 뭐였었어요? 종류가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 전세권인지 그런데 101번지와 102번지 요거는 소유권이고 얘는 지상권이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 또 대지권의 비율 아까 10분의 2인지 10분의 1인지 이렇게 비율 종류, 비율, 발생 원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지권의 종류, 비율, 원인을 기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원인이란 말은 대지권이 발생한 날, 한마디로 이 구분 건물이 선 날, 구분 건물 대장을 만드는 날이겠죠. 그래서 거기 대지권의 발생 원인이 있는데 신임무상 대지권의 발생 원인은 구분 건물 신축 한 날, 또 나중에 사월 취득한 날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는 그 발생 일자만 그 쓰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대지권 등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지권 등기라는 것은 이제 건물과 일체로서 한마디로 전유 부분과 대세권에 대해서 각종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한마디로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를 두 개를 보지 않아도 건물 등기부만 하나로만 봐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건물 등기부로의 일원하다 말을 쓰고요. 그 얘기는 건물 등기부에 있는 표시란, 즉 대지권의 표시 등기만 보면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이런 그 대지권 등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유권이 바뀌거나 그런 그 물권 변동이 바뀌는 그런 등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건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용권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도 어디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그것을 오픈시켜서 즉 공시하는 것이다. 그죠? 물론 이런 대지권 등기를 하려면요. 대지권에 대한 성립이 돼야 됩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일단 당연히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분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이든지 채권이든지 있어야 되고요. 또 3번에 그 대지와 건물을 처분의 일체성, 분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4번에 아까 대지권이라는 것은 전유 부분하고 처분의 일체성, 즉 분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것은 우리가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도 대지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지권 등기가 안 돼도 대지권은 되기 때문에 미등기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다만 대지권 등기를 하는 시점은 주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인 그때가 바로 대지권의 발생 시점이겠죠. 주로 이제 1번 아까처럼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졌을 때, 즉 신축했을 때 집합건물주물 대장에 등록한 때 등이 되겠죠. 그죠? 그 밖에 뭐 4번처럼 인접한 토지 108번지, 109번지를 이걸 사가지고 또는 빌려가지고 규약으로 정한 대지권도 됐을 수 있어요. 반대로 또 108번지 했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그걸 분리 처분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게 5번이죠. 그래서 분리 처분해서 과거에 했던 뭐 103번지 필요 없다 했을 때도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해서 규약 폐지하는 규약을 만들어서 할 때도 그때 발생할 수 있죠. 이건 소멸이죠, 소멸.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대지권 중에서 뭐죠? 여기, 대지에 대한 사용권, 그죠? 이 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저작권 같은 이런 사용권이 없으면 대지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권이 없는 경우가 뭐냐를 보는데요. 그 기출문제에 보시면 이제 그거 관련된 것이 3번이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항상 시험 문제는요. A 토지 값, B 토지 을 이렇게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A 토지하고 B 토지가 붙어 있는데 소유자가 갑과 을 단독 소유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건물을 줘가지고 만약에 토지는 단독인데 건물을 공유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었을 때 건물 등기부는 되지만 이 사람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써놓으세요.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갑하고 을이 소유했는데 땅을 건물 짓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수식해서 연립을 지면서 이쪽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이쪽에 있는 부분, 기역번에 있는 건물은 갑이 같고, 그죠?
니인벌에 있는 건물은 을이 가졌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지의 차익권이니까 자기 소유권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건물을 지면서 갑과 을을 지면서 이걸 그냥 건물 진 다음에 갑과 을을 이렇게 2분의 1씩 공유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갑은 이 을의 땅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권, 이 대지에 대한 권리가 없잖아요. 탐유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독 소유에서 공유하는, 다시 한번 단독 소유에서 공유를 할 때, 그때는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3번을 잘 보시고 예. 됐습니까? 그래서 3번, 4번 똑같습니다. 보세요. 4번도 A 토지는 갑, B 토지는 그 을인데 하여튼 면적이 동일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해서 갑을 공동으로 신축해서 그렇죠. 2분의 2 안 돼요. 역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건물 등기부에다가 대지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 등기부 보면요.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는 전부 다 이건 건물, 이 있던 건물의 대지권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분리할 수 없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101, 103, 104번지는 만약에 땅을 갖다가 거기서 K라는 사람이 샀더라도 이 건물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건물 등기부에다가만 해가지고는 보통 이제 토지 같은 거 거래할 때 보세요. 여기는 102번지는 뭐죠? 여기는 101번지 등기부를 띄면은 이 건물 등기부가 보세요. 102번지나 101이나 103번지 띄었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요. 이 101, 102, 103번지가 건물을 위한 대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등기부에도 다시 한번 토지 등기부에도 어떤 건물을 위해서 대지권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그죠?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아까 건물 등기부에는 1등 건물의 표제부하고 전유분의 표제부에다가 대지권의 표시를 한다 이거 그랬는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 등기부에다가 대지권의 등기를 해요. 그죠? 물론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토지 등기부에다가 각각에다가 뭐죠? 이 101번지, 102, 103에다가 여기 A동 101동 건물을 여기다가 등기부 기재해가지고 이 101, 102, 103번지를 뛸 때 토지 등기부 뛸 때마다 이 건물 등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대지권인 뜻의 등기다. 보세요. 그게 우리가 얘는 로마자 3번입니다. 즉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써놓으세요. 토지 등기부에다가 기재해야 되는데 이게 국법 50조의 조문이 지금 규칙으로 내려와서 규칙 89조에 토지 등기부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합니다. 과거에는 대지권 취지라고 했는데 지금 취지란 말이 좀 한자여서 대지권이라는 뜻이다. 등기를 얻어갑니까? 토지 등기부에다 하는데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자 규칙 89조 보실까요? 따라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납시키고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아까 뭐였어요? 101번지, 102, 103, 108은 아니에요. 그럼 이 등기부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라는 것은 해당 구에 있는 권리가 대지권이다. 그래서 그 뜻과 또 대지권을 등기한 1동 건물의 표시 즉 거기 101동 그죠? 101동 그죠? 써주겠죠. 만약에 여기 108번지는 102동 나면 102동 써주겠죠. 102동을. 그래서
그 해당 등기한 건물의 표시를 써주고 그 등기 원인을 쓴 다음에 기록하라. 즉 가로 열고 직권으로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103번지가 관할 다르다. 이 관할이 다르면요 이쪽 등기한테도 보내줘야겠죠. 등기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고 그 등기소에다가 대지권의 뜻을 등기하라고 통지를 해주겠죠. 그렇게 사망에 통지받은 등기관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란에다가 그 기록을 직권으로 해줘야. 됐습니까? 자, 결국에 보세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다가 대지권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토지 등기부 해당고 사항란, 물론 이때 해당고 사항란의 말은 왜 그러냐면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다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108번지는 지자권이다. 그러면 이때는 의구야겠죠. 그래서 그 해당고 사항란에다가 적으시고 소유권의 대지권인 경우하고 소유권 위에 대지권이 있으니까 해당고 사항란에다가 대지권이 어떤 집합 건축물을 위해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89조의 대지권의 뜻의 등기다 할 수 있어요. 자, 결국에는 이런 대지권 취지, 즉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권리가 전혀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대지권의 뜻의 등기, 즉 취지 등기는 우리가 대지권의 표시 등기와 동시에 즉 건물 등기할 때 같이 직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등기를 알 수 있는데 그게 과거에 57조인데 따라서 어느 권리가 대지권의 뜻하고 또 거기에 1동 건물의 표시 101동 그걸 써준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 57조의 2의 2항을요 그걸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규칙 써놓으세요. 규칙 89조로 써놓으세요. 그래서 과거에 57조의 2의 2항이 규칙 89조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그러면 대지권의 뜻을 기재를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예컨대 단독 소유권 전부일 때는 소유권 대지권, 또 어떤 경우는 3분의 1이다 그러면 3분의 1 대지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컨대 여기에 107번지는요. 107번지는 여기 101동이 다 산 것이 아니고요. 예컨대 3분의 1만 있어요. 3분의 2는 K라서 할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대지권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대지권이라는 것은 전체도 되고 이 지분의 일부도 대지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유지분 전원 대지권 또 일부 대지권 몇 분의 3번 몇 분의 대지권 이렇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표시는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뭐 신동 아파트 이게 신동 아파트 하면요 이 신동 아파트가 100일 103번지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요 신동 아파트라는 것이 토지 등기부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들은 신동 아파트를 위해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에 대한 그 토지 등기부 떼어보면 나온다 그거죠. 이렇게 보시고 좀 쉬었다가 우리가 그 유명한 별도 등기를 보겠습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